네, 이번 시간에는 백혈구 중에 또 하나의 기능인 획득 면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선천 면역과는 달리 적의 공격을 한번 받고 그 정보를 잘 기억해 뒀다가 2차나 3차 공격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적의 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획득한 자기의 정보로 기가 막히게 공격력을 배가시키는 그런 면역입니다. 바로 획득 면역을 지금부터 배우시겠습니다. 비임파구의 기능을 한번 볼까요? 비임파구가 바로 획득 면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아래쪽에 보면 획득 면역이 적의 정보를 기억하고 엄밀히 말하면 적의 약점을 알아 그 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비임파군을 보면 면역 항체,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알고 계시는 이뮤노글로불린 혹은 면역글로불린 동의어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박테리아를 기가 막히게 공격하게 됩니다. 적의 정보를 알기에 말씀드린 대로 약점을 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뒤에 있는 T임파구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임파구, T임파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볼까요? BT세포의 생성 과정을 잠깐, 좀 복잡하고 어려운 그림이지만 설명을 드리시면 그리 난해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 왼쪽 아래쪽에 보면 골수에서 조혈 모세포가 화살표 방향을 미성숙 림파구로 보내고 있죠. 림파구를 만들었는데 림파구가 아직은 미성숙 상태입니다. 성숙 상태는 이따가 B나 T임파구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아래쪽을 가볼까요? 바로 B세포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체액성 면역 항체를 만드는 그런 B세포로 성숙되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가슴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가슴샘을 영어로 thymus, THYMUS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 앞자 T를 붙여 T세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세포가 만들어졌죠? 저 T세포는 바로 세포성 면역,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러스나 암을 공격하는 그런 세포입니다. 이 두 세포는 각기 자기의 목표물을 따로 해서 B임파구는 박테리아를, T임파구는 바이러스와 암을 공격 목표로 따로 해서 공격 대상을 따로 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셈이죠.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작용에 대한 항체 역할, 먼저 B임파구의 지금 작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항체가, 면역 항체는 게 그러면 어떤 기능을 도와줄까? 한번 그림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지금 여기 식세포가 있습니다. 뭐 대식세포라도 좋고 전 시간에 배우셨던 소식세포라도 좋습니다. 가운데 노랗게 되어 있는 박테리아가 있네요. 만일 식세포가 저 박테리아를 먹으려면 저런 모양이라면 잡기가 어렵겠죠? 미끌거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식작용을 하는 식세포가 박테리아를 잘 먹게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박테리아 주위에 그의 딱 격에 맞는 면역 항체를 딱 붙여서, 즉 Y자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보내면 저게 딱 박테리아에 붙어서 덜 미끌미끌할 것 같은 박테리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식작용을 하는데 조금 유리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런 식은 아닙니다. 적어도 틀림없는 것은 박테리아가 항체하고 결합하면, 면역 항체하고 결합하면 식작용이 항진되고 훨씬 더 잘 이루어진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저기 식작용을 하는 식세포가 박테리아, 빨간색의 박테리아를 먹고 있네요. 돌아서 항체가 붙어 있었는지 잘 먹어 치웠고 들어오면 완전히 선멸해서 휴식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T임파구의 기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면역 항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B임파구와는 달리 지금 T임파구는 세포성 면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바이러스나 암을 공격하곤 하지요. 다시 더 들어가 볼까요?
B하고 T인파구의 세포를 조절하는 기능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왼쪽에 있는 골수세포에서 위쪽으로는 이제 T인파구가, 아래쪽엔 B인파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기억 T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억 B세포가 있죠. 말씀드렸던 대로 적의 정보를 기억하는 놈들입니다. 두 번은 당하지 않겠다라는 식이죠. 첫 번째는 당하지만 두 번째는 너의 약점을 기억하여 잘 너를 섬멸해 줄게.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레귤라토리 T세포라는 것과 헬퍼 T셀이 있어요. T세포가 있는데 우선 이걸 보시면서 제가 이제 도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면역이 강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면역이 약화됐어. 이 면역을 강하게 해야 돼. 뭐를 먹으면 면역이 강해진대. 면역을 강하게 하는 게 운동을 하는 거래.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들은 면역을 강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루트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면역이 강해지면 좋겠죠. 단 그 사람이 면역이 약화되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면역이 정상인 사람이 면역이 너무 강화되면 그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자가 면역 질환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면역은 말씀드렸던 대로 국방력이고 국방력은 적당히 있어야지 너무 약하거나 너무 강하면 화를 초래할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있는 헬퍼 T세포와 레귤라토리 T세포는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추측하시겠지만 헬퍼 T셀이라는 건, 헬퍼 T세포라는 것은 위쪽에 있는 기억 포함하여 세포들을 촉진하는 화살표로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고 레귤라토리 T세포라는 것은 그것을 견제하는, 다시 말하면 억제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 원위치로 돌아가 볼까요? 야, 우리 몸에 면역을 저렇게 억제시키는 세포가 왜 존재하냐? 말씀드렸던 대로입니다. 너무 강하면 별로 좋지 못한 것이 국방력이자 우리의 면역 체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상태라는 것은 헬퍼와 레귤라토리 T세포가 아주 잘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잘 이룰 수가 있겠죠. 세균도, 박테리아도 잘 공격하고 바이러스나 암도 잘 섬멸시킬 수 있을 겁니다. 네, 자칫 잘못해서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헬퍼와 레귤라토리 T세포가 밸런스가 무너지면, 다시 말하면 레귤라토리 T세포가 더 강화되면 면역은 정말 약화되게 됩니다. 약화되는 순간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조금 후에 다른 질환에서 그런 내용을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현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여기에 암세포가 있네요. 여러분들 몸에는 암세포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많은 세포들이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요. 바로 그 가끔가다 나오는 실수가 암세포이고 그 암세포는 고맙게도 우리 몸에 있는 일단의 T세포가 그것을 없애줍니다. 공격을 하여 처치해버리는 것이죠. 바로 공격당해가지고 지금 암세포에 구멍이 났습니다. 쟨 머지않아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순찰 기능을 하고 있는 T세포의 기능이 왕성하다면 실제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암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상 순찰 기능을 하고 있는 T세포, 바로 바이러스와 암을 공격하고 있는 T세포의 주요 기능이었습니다. 우리 몸에 보면 저렇게 암세포가 자주 나타나는, 암이 자주 발생하는 장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장기가 암을 잘 만드나요? 자주 만드나요? 위암, 간암, 뭐 이런 것들이죠. 대장암,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그런 세포들은 세포 분열을 자주 합니다. 자주 세포 분열을 하다 보면 결국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죠. 바로 그게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실수를 T세포가 잘 잡아줬다면 암으로 발전하지 않겠죠. 그러나 T세포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순찰하고 있는 T세포의 기능이 암이 발생하는 그런 기능, 그런 상황보다 조금 부족했다. 그러면 암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세포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세포 그냥 그대로 평생 가져갑니다.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장에 암 생겼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면 암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건 다른 챕터에서 또 배우시도록 하시죠. 에이즈라는 병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이즈의 증상은 어떤지 한번 보시죠. 조금 아까 배우셨던 대로 헬퍼 T세포가 있고 레귤라토리 T세포가 있습니다. 이 두 세포의 밸런스, 여러분들은 헬퍼 T세포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레귤라토리 T세포가 존재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그냥 견제만 할 뿐이지 저것이 주도권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균형을 잡고 있다 할까요? 그 정도로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다, 감염됐다 그러면 여러 가지 증상 중에 결정적인 이런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레귤라토리 T세포라고 그러는 견제하는, 면역을 견제하는, 억제시키는 기능이 항진됩니다. 헬퍼 T세포는 그보다는 저하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지금 있는 T세포와 B세포의 기능이 모두 다 저하되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저 항체를 형성하는 B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면 박테리아의 공격에 거의 무방비가 됩니다. 위험한 상태이죠. 혹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뉴스 생각나시지 않나요? 헐리우드의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 보면 에이즈에 감염되어 종종 돌아가시곤 했죠. 그 환자의 병명 마지막으로 보면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어떤 환자가 배우가 에이즈에 걸려서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폐렴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기억 B세포가 폐렴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에 맞는 항체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여 일반인들은 쉽게 넘어갔던 폐렴균에 감염되어서 폐렴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공기를 정화해서 집어넣기는 만만치 않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잘 격리된 병실이라고 해도 공기로 들어오는 균을 막기는 에이즈 환자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드렸던 아래쪽에 기억 B세포의 기능이 무너져 박테리아의 공격에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에이즈였습니다. 다시 에이즈 환자의 예를 하나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입니다. 획득한 후천성의 면역 결핍증이지요. 임파구의 기능을 보면 B임파구와 T임파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바로 이 두 개의 기능이 레귤라토리 T세포에 의해서 기능이 저하되는 겁니다. B임파구도 저하되고 T임파구도 저하됐다고 해보시죠. 말씀드렸던 대로 폐렴과 같은 박테리아의 공격에 쉽게 무너질 것이고 두 번째 보시죠. T임파구는 세포성 면역, 바이러스나 또 암 공격에 맞춤 공격자였는데 T임파구가 그랬었는데 그거의 기능 무너져도 또 여러 가지 병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죠? 보시죠. 임파구의 기능이 떨어지면 폐렴 등 박테리아성 염증이 발생되고 암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이 발생한 형태를 잠깐 더 들어가 보실까요? 에이즈의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 백혈구 T임파구가 지금 저기 있는 공격을 하고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하고 한판 벌이고 있는데 잘 저 에이즈 바이러스를 물리쳤다면 뭐 에이즈에 걸리지 않겠죠. 그러나 저기에 밀려서 결국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이런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순간 카퍼시 육정이라는 거에 걸린다고 그러네요. 좀 생소하시죠? 암의 한 종류입니다. 보시죠.
피부에 보니까 엄청난 형태의 발진 비슷한 것이 있죠. 바로 암에 걸린 것입니다. T임파구가 암세포를 순찰을 돌아 완전히 섭렵하고 있었는데 건강할 때는 암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에이즈 환자의 경우에는 T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어 이런 암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형태 하나 볼까요? 에이즈 바이러스는 백혈병도 걸리게 하는데 정상 백혈구가 저렇게 가운데에 존재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백혈병일 땐 저렇게 백혈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어차피 관리가 제대로, 순찰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온갖 종류의 저런 암세포가 많아지면서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방주사를 볼까요? 예방주사를 왜 맞는지, 그의 기능은 무엇인지 좀 더 들어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의 종류를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던 대로 과립구나 단핵구는 병균의 정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파구, T세포와 B세포는 적의 정보를 기억한다고 그랬죠. 바로 저 기억한다는 사실, 백혈구가 병균의 정보를 기억한다는 사실이 바로 예방이라는 예방주사의 기능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있는 예방주사 맞고 있는 동안에 약한 병균이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도 기억하듯 병균의 정보를 기억해 둘 수 있는 B와 T임파구의 그 기능을 이용하는 셈이 되겠죠. 우리 몸속에서는 저 주사를 맞은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자극받지 않은 림프구가 항원에 첫 노출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방주사에 의해서 들어온 병균의 그 항원성, 병균의 정보를 딱 노출시켜준 것이죠. 그 임파구에 노출시켜줬습니다. 그러고 나면 기억세포와 효과기세포, 그것이 B세포도 좋습니다. T세포도 좋습니다. 세포성 면역이던 그렇게 기능을 할 수 있는 효과기세포가 항원에 두 번째 노출되는 경우 기억을 정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잘 그 기억을 더듬어 기억세포도 증가시키고 아래쪽에 있는 새 효과기세포의 개수도 많이 만들어지는, 적의 정보를 알기에 효과적으로 그것도 개수를 많이 하면서 공격은 보나마나 이길 것 같죠. 잘 면역작용을 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세포인데 속에 있는 항체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방주사를 맞으면 말씀드렸던 대로 강한 병균이 들어올 때 먼저 주사를 맞았기에 기억을 해뒀고 강한 병균이 들어왔을 때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면역 항체를 생성해서 그 병균, 강한 병균이라고 그러지만 퇴치할 수 있겠죠. 지금 파란 그래프와 빨간 그래프가 있는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그냥 들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파란 그래프를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지금 항원 X에 먼저 X축에 보시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항원 X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있어요. 미미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건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작 강한 병균이 들어왔을 2차 면역 반응을 한번 보시죠.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다면 아래쪽에 있는 빨간 형태로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방주사를 맞은 파란 분은 강한 병균이 들어왔을 시점에 항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강한 병균을 쉽사리 물리칠 수 있지만 맞지 않은 사람은 저기 있는 빨간 그래프처럼 아주 미미한 항체를 만들고 그 병균에게 아마 당하여 병에 걸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예방주사의 기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고 있는 예방주사 중에 이런 궁금증을 가졌던 것 있지 않으셨나요? 독감 바이러스, 독감 예방주사는 독감 바이러스가 돌았다면 매해 또 맞고 계속 맞는데 정작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맞았던 홍역도 바이러스인데 그거는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다시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방주사 한 번으로 평생 절대 걸리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좀 예의가 있다고 그럴까요? 변이가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딱 그 홍역 바이러스는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체가 항상 그 바이러스를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딱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평생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독감은 실제로 매해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요. 이 독감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홍역과 대비해 본다면 예의가 없죠. 매번 조금씩 바꿔요. 그러니까 항상 몸으로 보면 새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올해는 어떤 형태의 감기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여 그에 맞춤 예방주사를 할 수 없이 매해 칵테일로 맞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감기 바이러스인가요? 아니면 정말 정정당당한 홍역 바이러스인가요? 바이러스에 따라서 우리는 그 대처 방법, 예방주사의 주입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아들으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